우리가 이 멀티메모 앱의 1단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2단계로 들어갈 텐데요. 2단계, 3단계, 4단계 쪽은 여러분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 양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익숙해 있지 않으면 코드 양이 많아지면 조금 겁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코드를 내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데부터 시작해서 코드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기한 것처럼 단계별로 하나씩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어쨌든 2단계에서는 이제 입력 화면도 구성을 합니다. 입력 화면은 수정할 때도 이 화면을 동일하게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진 저장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단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멀티멤버 입력 화면 한번 볼까요? 위에 타이틀 영역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화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글씨를 입력할 수도 있고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손글씨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음성 녹음과 동영상 녹화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진도 찍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일단 메모가 저장되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버튼이 있고, 이걸 눌렀을 때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요. 동영상이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녹음이나 녹화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씨를 입력하거나 또는 손글씨를 썼을 때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나 손글씨가 어떤 거든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입력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버튼을 만들어서 텍스트 했을 때 텍스트를 표시하고 손글씨 눌렀을 때 손글씨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또는 기능을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멀티메모에는 이걸 눌렀을 때마다 이게 바뀌는데 애니메이션 되면서 바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쪽의 내용을 해봤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장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게 새로운 메모를 만들 때는 저장을 눌렀을 때 저장이 되고, 취소를 누르면 그냥 저장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수정 화면 같은 경우, 그죠? 그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바꾼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수정이 될 거고요. 취소를 누르면 수정이 안 되고 원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입력 화면이 되고요. 자, 3단계에서 만약에 손글씨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손글씨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손글씨 화면은 둘째 마당에서 이미 해봤어요. 그래서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 만들어봤죠. 그래픽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서 완성된 기능을 이 화면 레이아웃만 좀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손글씨를 입력할 때는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액티비티의 오리엔테이션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 선택, 굵기 선택, 그 다음에 지우기 하면 이게 지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으로 하면 이전 액티비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상태 표시는 지금 현재 선택한 색상이나 굵기 정보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손글씨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거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취소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는 저장, 취소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이 이제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플로팅 버튼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장 버튼이나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여기 보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손글씨 입력 화면이 됩니다. 자, 동영상 녹화라든가 음성 녹음 이런 것들이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4단계 진행하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앱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2단계 한번 열어볼까요? 멀티 메모 스테이지 02라고 하는 파일을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프로젝트 화면이 좀 크네요. 자, 이거를 옮겨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uild.grade이라고 하는 파일로 가보면 뭐 dependencies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 앱을 만들려다 보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때가 많겠죠. 메모를 예를 들면 서버 쪽으로 보내서 메모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인터넷 관련된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매니페스트 파일 한번 가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 가봤더니 권한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SD 카드 쪽으로 뭔가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read external storage, write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고요.
자, 이게 위험 권한이다 보니까 우리가 build.grade에서 타겟 SDK 버전을 일단 내려놨어요. 23 이전 버전으로 22라고 해서 낮춰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카메라 권한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미 둘째 마당에서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자, 인텐트를 이용해서 단말에 있는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우리 화면에 직접 넣어서 그걸 보여주고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앨범에서, 자, 우리가 만든 앱에서 찍는 게 아니라 이미 찍은 사진을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말의 앨범 앱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는 내용 제공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정해진 코드를 사용해야 사진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액티비티도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메모를 추가하는 거, 메모 인서트 액티비티 만들어 놨고요. 사진 찍는 거, 포토 캡처, 그 다음에 앨범에서 사진 선택하는 거, 포토 실렉션 액티비티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화면 레이아웃 한번 가볼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자, 메모 인서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죠. 자, 여기 가서 봅니다. 자, 여기를 열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이렇게 띄어져 있죠. 훨씬 더 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건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레이아웃을 수정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자,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요. 자, 얘기한 것처럼 위에 액션바도 바꿔보고 버튼도 아이콘으로 좀 바꿔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돼요. 좀 더 예쁘게 바꿔보거나.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하나씩 수정을 해보면 그러면 아, 내가 만든 느낌이 나기 때문에 훨씬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보더라도 내가 만든 코드는 기억이 조금씩 나거든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 인서트 액티비티 말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포토 캡처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가서 보면 자, 이렇게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여기에 자, 사진을 찍기 위한 자, 미리 보기 화면인가요?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 찍기를 위한 별도의 액티비티를 만들었다. 그죠? 인텐트를 이용해서 단말의 카메라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직접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캡처 자, 여기 캡처하기 위한 버튼 넣어서 자, 여기다가 미리 보기 화면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버튼 누르면 사진 찍고 와서 여기다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포토 실렉션 액티비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여기다가 자, 단말의 앨범 앱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쭉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미리 보기가 되고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그 사진을 선택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애님 폴더가 있네요. 왼쪽에 RES 밑에 보면 자, left, righ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새 메모를 만들기 위한 화면에서 자, 텍스트나 손글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되면서 바뀌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바 소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바 소스에 가보면 자,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B에 가보면 메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둘째 마당에서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참조해서 만드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오픈, 그 다음에 필요하면 SQL문을 실행을 해서 자, 메모를 저장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SQLite 오픈 헬퍼를 썼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바뀌는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헬퍼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여기도 그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메모를 저장할 때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메모 인서트 액티비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메모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메모를 저장하는 부분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 가서 보면 밑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인서트 세이브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에 대한 자,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건 별도의 메소드로 분리시켜 놨죠. 그래서 인서트 세이브 버튼이라고 하는 거 쪽에 가보면 저기 세이브 인풋, 마디파이 인풋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 메모에서 들어온 상태다라고 하면 세이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메인 화면에 리스트 뷰에서 하나 아이템을 선택해서 들어온 거라고 하면 수정이니까 modify input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save inpu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가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SQL문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SQL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그 객체가 있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인서트문을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카메라 서피스 뷰가 있죠. 우리가 카메라 쪽, 둘째 마당에서 이제 카메라 쪽을 했을 때 카메라 미리 보기를 화면에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자, 서피스 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사용하는 그 화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둘째 단계, 자, 2단계 쪽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2단계 쪽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자, 새 메모 한번 눌러보면 자, 새 메모를 추가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레이아웃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만약에 입력하고 싶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고 자, 키패드를 내리고 자, 이 상태에서 날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일반 텍스트를 저장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게 아니라 뭐 손글씨를 쓰고 싶다. 자, 지금은 눌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건 3단계에서 진행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음성, 동영상 안 되죠. 자, 근데 사진을 추가하세요 눌러보면 자, 사진 촬영을 할 거냐, 사진 불러오기를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사진 촬영이나 불러오기 화면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단말에 있는 기존 앨범이나 이런 앱들을 활용을 해서 자, 사진 앱들을 활용해서 인텐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 촬영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단말에서 하면 이제 실제 사진 촬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자, 글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찍은 거니까 자, 마이 1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 마이 1번 픽처가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사진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보면 자, 이렇게 입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클릭해보면 자,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자, 수정 닫기로 바뀌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기능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면 코드가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을 이 플로우를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완성된 소스이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둘째 마당에서 했던 내용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단계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3단계하고 4단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